네, 이번 코너는 기다리셨던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3월 16일에 매수했던 제이오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도전제 종목으로 추천 주신 종목이고 이 생산 캐파와 외양 성장성 기대된다 말씀과 함께 주셨는데요. 목요일 장중 12%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현재 수익률이 한 주 만에 20% 달성을 했습니다. 제이오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뭐 시장의 뭐 주도주라고 해야지 워낙 네. 2차 전지 섹터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네. 일부 종목들은 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부품주들, 또 소재주 이런 이제 알짜배기 중소형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이오 부분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전고체 부분의 어떤 새로운 또 이슈들, 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네. 이미 뭐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당시 이제 공모가가 10,000원대 상장을 했고, 뭐 매출 성장성이나 최근 이슈들을 본다면 뭐 공모가가 상당히 그 낮게 시장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됐다는 그런 측면을 좀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상장 초기에 뭐 20,000원대, 21,000원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최근 이슈가 좀 됐었죠.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뭐 세액공제나 또 최근에 설비 투자 확대 등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고, 또 기술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탄소나노 투비라고 하죠. LG화학과 제이오 이 두 개 회사가 많이 양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3만 원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되밀려 있던 부분. 아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되밀렸을 때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장 이후에 락업 물량들, 보호예속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락업 걸린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락업이 안 건 물량이 초창기 때 한 50% 이상이 됐었고요. 일부 물량들은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은 좀 부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없다는 그런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타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리튬 관련된 일부 장비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소재 관련주로서 뭐 주가가 한 22,000~23,000원대에서 한 28,000원, 물론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제시했던 뭐 3만 원 선 다시금 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제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신규로 좀 따라잡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실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르기 전에 잡아놓고 올랐을 때 이제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눌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상승 후 한번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이 포인트를 노리는 이런 매수 구간일 때 진입을 해야지 이미 뭐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뭐 좀 워낙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남들은 이익 실현할 때 내가 매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 일단 충분히 매수 기회는 좋기 때문에 네. 전고점 3만 원 재돌파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오 조정 후 다시금 올라왔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부담이 없다 짚어주셨고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기존 23,000원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기에 3만 원 전고점 돌파 가능성 염두에 보되 현재 신규 매수는 어려운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9일에 매수했던 동박, 2차 전지 소재도 같은 주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6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분할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좀 조정의 이유로 대형주 투자펀드 이탈 관점 주셨거든요. 목표가 7만 8천 원 선 그대로 홀딩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라 좀 무겁게 느껴질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박이라는 소재 자체가 배터리 원가의 한 8% 정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타 소재주들이 먼저 강하게 부각이 받고 나중에 이제 부각을 받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DI 동일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주가 상승률,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거의 한 3조 원가량 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롯데케미칼이 좀 경영권을 또 인수했던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좀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말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권을 인수했던 롯데케미칼의 계열사 롯데 알루미늄에서 이제 승인받지 않은 일부 동박을 공급했다가 이제 공급 중단 사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그 3월 초에 한번 요 7만 3천 원대 살짝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시총이 좀 무거운 것도 있고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또 여타 소재 관련주에 비해서 좀 뒤늦게 반응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을 놓고 본다면 뭐 지금 구간도 충분히 뭐 분할로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히 나중에 움직이는 후발주 성격이라는 걸 생각하고 편안히 물량을 좀 잡아가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3조 원가량의 큰 종목으로 움직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교적 둔화돼 있습니다. 다른 소재주에 비해서 후발주로 뒤늦게 반응한다 이야기 주시면서 현재도 분할 매수 유효 구간으로 장기 관점으로 보유로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재활용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하이텍인데요. 2차 전지주의 향연인데 예, 네, 최고가 맞습니다. 수익률 48%, 거의 50% 육박한 종목입니다. 목금 조정 좀 받다가 이번 주 월부터 다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많이 오른 만큼 보유자 영역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또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네, 이슈가 나왔죠. 이제 부각이 됐었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과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 관련된 규제책들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실망했던 부분들은 이런 이제 원자재 유럽 내에 원자재를 허용하는 또 적용시키는 이런 비율대로 적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지급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과 실망감 때문에 뭐 국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성일 하이텍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헝가리 쪽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공장이 지금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폐배터리가 어떤 우리가 전기차가 나온 지가 한 10에서 한 12, 3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쪽 산업들이 이제 막 태동이 돼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아직도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비해서 살짝 조정을 줬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2월 초만 하더라도 얼추 지금 10만 원대, 11만 원대에서 3월 초에 18만 7천 원대를 한번 찍고 15만 원대를 좀 조정을 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적으로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네.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 관점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18만 원대를 살짝 올라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다시금 뭐 15만 원, 16만 원대 이 정도로 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또 오히려 조정 시에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신고가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요 가격대가 얼추 대략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구간에서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를 살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20만 원 이상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깨지 않고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이 17만 원 선 조정 받으면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20만 원 선까지 중기적으로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 리튬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익률이 74%였는데 한 주 만에 다시 176%가 되었고요. 월화수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난주 AS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 급등세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정말 2차 전지주의 질주가 어디까지일까요? 고점은 뭐 아무도 알 네, 수는 없는데 그쵸.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올라선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잘 가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이제 삼성 SI 쪽에 네. 리튬 공급 테스트 물량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양산 본격적인 공급이 되는 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2월 달만 하더라도 뭐 9,000원, 10,000원대에서 지금 3월 중순까지 16,000원대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26,000원까지 3일 동안 15,000원대에서 26,000원까지 거의 한 40~50% 이상 또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주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가시적인 실적 성과가 안 나오면 주가는 원위치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삼성 SJ 쪽에 무수한 리튬이 공급 본격화된다라면은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 매도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한 주가가 한 10에서 15% 급락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강원솔루션, 삼성 SDI조 리튬 공급 테스트 분량 통과 소식에 주가가 더 강하게 분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며 조정받기 전까지는 들고 가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1월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금요일 날 이런 대기업의 투자 소식 이슈와 함께 로봇주 전반 훈풍 불면서 로보티즈도 장중 23% 급등을 했고 오늘도 4%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로보티즈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네. 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속기라고 하죠. 로봇의 관절에 해당되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데 국내에서 이제 SBTech하고 같이 이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뭐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살짝 주저앉았지만은 뭐 워낙 지금 이쪽에 지금 매수 기세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투자나 진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주가가 이제 42,000~43,000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다시금 한 44,000~45,000원 다시 재돌파 가능성을 좀 보고 염두를 해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1월에 매수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시장 흐름 영향받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당히 좀 좋게 네. 보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늘 좀 의도치 않게 네.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이 돼서 이 종목을 꼭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의 뭐 선박을 만드는 조선 산업도 있지만 이 잠수함 쪽, 소위의 방산 쪽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결합 승인을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보통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이 들어갔을 경우 대략 한 120일가량 한 4개월 내 승인이 나던가 법적으로는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약간 루머들이 돌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흐름들이 꺾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9만 원대를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살짝 이탈했다가 되밀리긴 했지만 이 9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제 그 종목이나 시장이나 어떤 악재들이 발생이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켜는 보되 요거 이탈한다면 조금 부분적인 이익 실현도 좀 대비를 해두자. 다만 이제 신규 매수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가 사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나 여러 가지 방산 쪽의 수주 이슈들을 본다면은 뭐 기업 실적들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그룹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술적으로 뭐 8만 4, 5천 원까지 밀린다라면은 이때는 뭐 매수 기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잠깐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추세가 이탈되거나 이 회사 자체에 큰 이슈가 되는 악재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일단 보유 관점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해보자. 요 네.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 외에도 이렇게 오늘 장대 음봉다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꼼꼼하게 AS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4강가로 돌아오겠습니다.